유중혁이 개새끼야!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매일 밤 보던 소설이 한순간 현실이 된다면, 그리고 그 소설의 최악의 결말이 바로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다면, 웹소설 원작의 300억 제작비, 그리고 짱짱한 배우 라인업까지 기대만큼이나 걱정도 많았던 영화죠. 저도 개봉하자마자 달려가서 보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의 의견과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영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바로 보러 가보자구. 자, 일단 영화의 큰 줄기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 김독자, 안유섭 배우는 학창시절부터 단 하나의 웹소설만을 읽어왔습니다. 바로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 줄여서 멸사법. 그는 마침내 이 소설의 마지막 화를 읽고 너무 화가 나서 작가에게 메일을 남깁니다. 결말이 최악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세상이 진짜 멸사법 속처럼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하철은 멈추고 도심엔 괴수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은 시나리오라는 생존 미션을 클리어하지 않으면 죽는, 말 그대로 웹소설 속 재난세계 한복판에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존재, 바로 도깨비.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이세요. 그런데 이거 실화냐? 살짝 귀엽긴 한데 배에 구슬이 주렁주렁한 설정은 원작 팬 입장에선 도깨비 비주얼이 많이 아쉬웠다는 의견이 질비합니다. 이 상황을 지구 바깥에서 실시간 관전 중인 성자들도 소개됩니다. 그들은 인간들의 죽고 사는 싸움을 리얼리티 예능 보듯 즐기는 초월적 존재들인데요. 원작에서는 이 성자들의 배우성과 철학적 깊이가 핵심이었는데 영화에서는 다소 단편적으로 그려진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김독자는 멸사법을 유일하게 완독한 독자, 즉 이 세계의 모든 전개, 함정, 공략법을 알고 있는 단 한 명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기억을 총동원해 시나리오를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고 유상아, 이현성, 이기령 등 동료들과 함께 쏟아지는 괴수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자신만의 결말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때요? 설정만 들어도 벌써 흥미진진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보고 나서 좋았던 점 바로 이야기해볼게요. 일단요, 킬링타임 영화로는 꽤 괜찮습니다. 스케일이 진짜 커요. 300억 제작비 어디 갔나 싶었는데 CG랑 세트 스케일에 제대로 몰빵했더라고요. 특히 폐허가 된 서울의 묵직한 디테일, 몇몇 괴수들의 비주얼, 그리고 김독자와 유중혁의 전투씬들, 화면에 압도당하는 느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개 자체도 아주 속도감 있게 흘러갑니다. 게임 속 주인공처럼 미션을 깨는 구조라서 보는 내내 어드벤처형 오락물의 쾌감이 살아있었습니다. 정말 고퀄 게임 중계 방송을 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 영화는 꼭 스크린으로 봐야 제맛입니다. 작게 보면 이 비주얼은 절대 안 살아나요. 그리고 배우들이 아이템을 모으는 장면, 생각보다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은근 중요한데 진짜 잘 살렸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진심으로 재밌게 본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며 원작의 개연성이 부족하다, 캐릭터 해석이 아쉽다는 얘기들 많이 하셨죠. 저도 솔직히 그 지적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저는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 영화가 원작의 모든 시나리오와 복잡한 설정을 다 가져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러닝타임 안에 전부 담기도 힘들었을 거고, 오히려 모든 걸 알고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예측 가능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 싶었어요. 이 영화의 진짜 핵심은 김독자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일하게 완독한 웹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 줄여서 멸살법의 결말을 최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소설 속 유중혁이 모두의 희생 끝에 혼자 살아남는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결말은 김독자에게 그냥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영화 속 김독자의 과거를 보면 어릴 적 자신만 살기 위해 친구를 외면했던 아픈 기억이 나옵니다. 그때 친구를 외면했던 기억, 그리고 결국 그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은 김독자에게 지울 수 없는 죄책감으로 남았고, 그는 그날 이후 누구도 나 대신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중혁의 강함을 동경하면서도 나도 유중혁처럼 강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살아남는 결말만큼은 절대로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내적 갈등과 과거의 트라우마는 김독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있어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현실이 소설과 똑같이 바뀐 후 김독자는 계속해서 나만 살 수 있는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예를 들어 초반 다른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그는 개미집을 나눠주며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고, 또 금호역 시나리오에선 선인호 의원이 사람들의 이기심을 조장할 때
김독자는 그 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뒤집으려 하죠. 그리고 그린존 시나리오, 자신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을 때도 그걸 포기하고 동료들과 함께 하기로 합니다. 왜요? 자신이 알고 있는 최악의 결말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남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좋았어요. 이 영화는 원작의 방대한 설정을 전부 보여주기보다 김독자의 선택의 변화에 집중합니다. 유준혁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나만의 선택으로 시련을 이겨내겠다는 이야기. 그 과정을 마치 매화, 웹소설을 읽듯 혹은 한 판의 게임을 클리어하듯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오히려 짧은 러닝타임 안에 훨씬 탄탄하게 들어찼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욕심내다 산만해지기보단 김독자의 성장이라는 핵심 메시지에 집중한 것, 그게 이 영화의 진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CG 부분은 생각보다 좀 많이 아쉬웠어요. 300억 제작비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기대치가 확 올라갔던 것도 사실인데요. 일부 괴수들의 모습이나 불, 폭발 같은 액션 이펙트, 그리고 인물들이 날아다니는 장면에서는 아, 이거 와이어 탔구나, CG티가 너무 나는데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긴 했지만 그만큼 어색함도 분명히 느껴졌고 몇몇 장면에선 몰입이 살짝 깨지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물론 세트 스케일이나 전체적인 세계관 구현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설이 폐허가 된 그 거대한 풍경, 무너진 건물의 디테일 같은 건 진짜 잘 살렸거든요. 그래도 이런 디테일한 시대의 완성도가 조금만 더 보완됐다면 다음엔 훨씬 더 몰입감 넘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은 원작의 모든 세계관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김독자라는 인물의 성장과 선택이라는 새로운 서사에 집중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아픈 과거를 가진 한 사람이 어떻게 최악의 결말을 바꾸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지 저에게는 정말 매력적이고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원작을 스크린에 옮긴 걸 넘어서 김독자의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된 변화의 의지, 그리고 나만의 결말을 만들어간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느꼈어요. 트라우마를 딛고 공동체로 나아가는 김독자의 모습, 거기서 저는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물론 원작 팬분들이 느끼는 아쉬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유중혁이나 다른 인물들의 설정이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한 점은 아쉬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 작품이 원작을 바탕으로 한 또 다른 시도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다고 봐요. 기존 김독자를 잊고 김독자의 선택과 성장에 집중해서 본다면 분명 새로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영화가 새로운 관점으로 전독시 세계를 탐험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독자의 선택 공감되셨나요? 아니면 저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 자유롭게 편하게 한번 보여주세요.